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승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이고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고, 저번 주에 난리를 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절매, 스탑로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손절매의 중요성, 손절매를 하는 방법,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관리의 시작과 끝은 손절매입니다. 사실 손절매만 하면은 사실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요. 이번 경우에 보면 시장이 많이 내릴 때 스탑로스를 한 사람들은 내가 스탑로스를 안 했다면 결국 한 일주일쯤 지나오니까 결국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한 게 오히려 손해를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시장이 돌아온 경우고 똑같은 확률로 시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기적인 수익이 낼 수가 없는 거죠.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또 손해를 어느 정도 이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이 시장에서의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죽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은 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리 설정된 한도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탑로스 레벨을 정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스탑로스를 해도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런 레벨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레벨까지를 만들어서 스탑로스를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스탑로스를 설정할 때는 아직 포지션이 없는 상태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나는 스탑로스만 지킨다면 원래 내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되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장은 모든 것이 심리전이고, 그리고 또 나의 심리적 안정 없이 시장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상당한 금액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도, 원래 정해놓은 스탑로스가 되면 나는 원래 이 정도의 손해로 끝이 날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탑로스는 위험 관리의 기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탑로스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관리가 용이한 방법이 월중 한도입니다. month to date. 그러니까 매달 새로 시작해서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의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인 손절 매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탑로스의 레벨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스탑로스 금액을 지금 왔구나 하고 처음 인지한 그 순간에 팔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팔면서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기관에서나 아니면 개인 레벨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유동성이 없는 상품을 트레이딩했을 때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스탑로스에 가면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스탑로스를 정하는 게 어렵고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 스탑로스 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지금 갔네 하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반대 매매를 해서 손실을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상품의 리스크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롱이고 채권은 숏이고 외화는 달러에는 숏이고 원달러는 롱이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스탑로스 레벨에 갔지만 어떤 거는 벌고 있고 어떤 거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스탑로스의 의미는 손해 본 것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다 자르지 않으면 지금 이익 본 거에서 거꾸로 그 종목에서 내려가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스탑로스에 가면 갖고 있는 모든 포지션을 다 잘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스탑로스의 금액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제가 IB에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 IB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도의 설정의 방법의 스타팅 포인트는 목표 수익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도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이나 벌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한도를 설정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금으로 얼마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를 버느냐는 겁니다. 일단 목표 수익을 정하게 되면 그 목표 수익에 대비해서 손절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목표 수익의 결정이고 그 목표 대비 손절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목표가 정해졌을 때 손절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특별한 과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경험치가 있는데요. 손절을 1년에 2번 정도 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트레이더를 아주 오랜 기간 봤더니 스탑로스 레벨은 손절을 12달 중에 한 2달 정도 당하는 정도 레벨이 좋다. 무슨 뜻이냐면 손절을 1년 내내 한 번도 당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손절 금액이 너무 많거나, 두 번째는 이 트레이더가 생각보다 리스크를 너무 적게 가져가는 거죠. 앞으로 돈을 벌려면 손절 금액이 중요한데 손절 당하는 횟수가 1년에 2번 정도다 하는 게 경험치로 알려져 있고, 그럼 이런 경험치로 볼 때 그렇다면 실제로 금액은 얼마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치라고 봐지는데요. 연간 목표 수익의 약 8분의 1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나의 목표가 1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연간 목표가 1200만 원이라면 그렇다면 8분의 1로 나누면 1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손절 금액, month to date 손절 금액은 1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그동안의 경험치이고, 대부분의 IB에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해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더라. 이런 이제 경험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손절 금액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계산해보고 유동성을 고려해서 구체적 상품의 거래 액면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스탑로스라면 내가 1년에 2번 정도 여기다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 가야 될까요? 주식을 산다면 뭐 1000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달러원 FX를 한다면 뭐 100만 불, 200만 불 이런 식으로 변동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도 설정, 특히 스탑로스를 결정을 해놓고 준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하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스탑 한도를 정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하면서 버젯을 정하시고 또 그 버젯에 따라서 적정한 한도를 정하시고 또 꼭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